물레방앗간 옆 달빛은 고요하고 풀벌레가 울어대는 그 밤, 양반집 규수와 그 집 머슴 이강사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강산 씨. 저도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저는 한양으로 시집 가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행복하셔야 해요. 달빛이 구름에 가리워지고 그들의 뜨거운 밤도 별빛이 사그라질 때쯤 멈추었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안채의 창호지 너머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21살 규수 박연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약이 정해진 지 한 달. 다음 달이면 한양의 명문가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로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연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개울을 건널 때 한 소년이 자신을 업어주었던 기억. 그 따뜻했던 등. 그리고 10년 전 산속에서 괴한들을 피해 숨었던 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 강산 씨. 연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집안의 머슴 이강산. 어릴 적부터 곁에 있었지만 신분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하는 창호지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자. 한 남자가 등불을 들고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머슴 이강산이었습니다. 25살 이 집안의 노비.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강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고개를 들어 안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달빛 아래 창호지 너머로 연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창호지를 사이에 두고 세 걸음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하지만 그 거리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강산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작은 교수님을 업고 개울을 건넜던 날. 그리고 산속에서 교수님을 지키며 밤을 새웠던 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는 연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강산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날 밤부터 연하는 그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10년 전부터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연하가 11살 때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린 연하는 하녀와 함께 이웃 마을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다가 개울에서 내렸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세요. 하녀가 먼저 건넜습니다. 연하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라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아! 연하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개울물에 빠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연하를 붙잡았습니다. 15살 소년 강산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강산은 연하를 안정시켰습니다. 연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마워. 건너기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천한 머슴에게 업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이미 등을 돌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올라타십시오. 물에 빠지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녀도 난처해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가씨, 어쩔 수 없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강산의 등에 올랐습니다.
강산은 연하를 단단히 업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처음 느꼈습니다. 남자의 등을, 넓고 따뜻한 등, 땀 냄새가 났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강산의 심장 소리가 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젊은 강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하가 작은 체구였지만 마님을 닮아 젖가슴은 볼록하게 컸습니다. 따뜻하게 짓누른 젖가슴이 느낌은 강산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뎌 움찔할 때마다 연하는 더 몸을 바짝 붙였고 그때마다 강산은 정신이 혼미해져만 갔습니다. 쿵쿵쿵. 강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강산도 떨렸습니다. 교수님을 업다니. 작고 가벼운 몸, 은은한 향기, 등에서 느껴지는 감촉, 부드러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강산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개울을 다 건너고 강산은 연하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이름이 뭐니? 강산이라고 합니다. 강산이. 고마워, 강산아.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산은 그 미소를,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연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꾸 강산의 등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함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왜 자꾸 그 아이를 생각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아이는 머슴이야. 나는 양반가 규수고. 연하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강산은 자리 잡았습니다. 강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자신의 등에 남은 교수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가볍고 작으신지, 그 가슴의 느낌. 강산은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나 같은 천한 놈이 감히 교수님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연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산은 멀리서라도 연하를 지켜봤습니다. 연하가 마당을 거닐 때, 연하가 책을 읽을 때, 연하가 웃을 때, 모든 순간이 강산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연하도 모르게 강산을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강산, 나무를 패는 강산, 물을 깃는 강산,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나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되지? 5년 전 연하가 16살 때, 연하는 어머니, 하녀들과 함께 먼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마 행렬이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산을 포함한 몇몇 하인들이 호위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두르거라. 어두워지기 전에 고갯길을 넘어야 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와! 갑자기 숲에서 괴한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재물을 내놓아라. 칼을 든 사내들이 위협했습니다. 하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도망가자. 하지만 강산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교수님, 이리 오십시오. 강산은 연하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연하야. 어머니는 다른 하녀들과 함께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산적 몇 명이 강산과 연하를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강산은 연하를 데리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연하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강산아, 못 가겠어.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강산은 연하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산적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사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사는 연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교수님? 응, 고마워. 연화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 산적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강사는 연화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연화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연화는 강산의 품에 안겨 숨을 죽였습니다. 강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연화도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산의 품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적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자. 어차피 다른 놈들이 재물을 챙겼을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한참을 더 연화를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연화도 강산의 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밖으로 나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밤은 여기서 지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화는 불안했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남자와 단둘이 밤을 보낸다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입구를 지키겠습니다. 강사는 동굴 입구에 앉았습니다. 등을 연화에게 돌렸습니다. 연화는 동굴 안쪽에 앉았습니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강사나. 예, 교수님. 무섭지 않니? 무섭습니다. 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추우십니까?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사는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다가가 덮어주었습니다. 이걸 덮으십시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강사는 다시 입구로 갔습니다. 연화는 강산의 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산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산의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산의 이채치 이상 야릇한 냄새, 땀과 흙 냄새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향기 같은 것이 연화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옷을 코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강산이를 좋아하는 걸까? 연화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것이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안 돼. 나는 양반가 규수고 강산이는 머슴이야.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강산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강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울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은 채 새벽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강산의 옷을 껴안은 채 강산은 밤새 잠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을 지키기 위해
동이 트자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박 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연아가 깨어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산이 소리쳤습니다. 곧 박 판서와 하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연아야, 무사하구나. 아버지가 연아를 안았습니다. 강산이가 지켜줬어요, 아버지. 강산이. 고맙다. 박 판서는 강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덕분에 내 딸이 무사했다. 황송합니다, 대감마님. 강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아는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도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박 판서의 눈초리는 달랐습니다. 의구심과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말없는 대화.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언제든 교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아는 가마 안에서 계속 강산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따뜻함을, 강산의 품을, 강산의 옷 냄새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강산이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 강산도 걸으며 연아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몸을, 떨리던 숨소리를,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첫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슴일 뿐, 감히 교수님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현재 연아 21살. 5년이 흘렀습니다. 연아는 21살이 되었습니다. 강산은 25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약 소식이 전해진 후 연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강산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아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일부러. 강산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산이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강산은 연아를 보고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산 씨.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강산은 두레박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연아는 두레박을 잡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전류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연아는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얼굴, 더 단단해진 몸.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강산도 연아를 봤습니다. 더 아름다워진 얼굴, 더 우아해진 자태.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강산 씨, 연아는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강산도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혼인 소식 들었습니다. 강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축하드립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고마워. 연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겠죠? 모르겠어. 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교수님은 어디서든 행복하실 겁니다. 아니야. 연아는 강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교수님. 왜냐하면 연아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니까.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연아의 떨리는 입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교수님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교수님, 저는 강산도 고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녀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연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알았어. 연아는 다시 강산을 봤습니다. 강산 씨,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 건지 연아 자신도 몰랐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미안한 건지, 사랑하면서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한 건지, 연아는 돌아섰습니다. 강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을.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편지를 썼습니다. 강산에게 전할 편지. 하지만 쓰고 또 쓰고 찢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간단하게 썼습니다. 강산 씨에게 10년 전 개울을 건널 때 당신의 등은 따뜻했어요. 5년 전 산속 동굴에서 당신의 품은 안전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내게 특별하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연아. 연아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강산도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교수님께 10년 전 교수님을 업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교수님을 지켰을 때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 같은 천한 놈이 교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제 첫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강산도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품에 간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며칠 후, 연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강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그곳에서 밤이 되자 연아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매화나무로 향했습니다. 강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왔어요, 강산 씨.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불러서 미안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산 씨, 나 기억해요. 10년 전, 저도 기억합니다. 당신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산속에서. 교수님, 당신 품이 얼마나 안전했는지. 연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나는 당신을. 교수님, 그 말씀은. 강산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강산 씨.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숨기려 했던 고백. 강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저는 머슴입니다. 교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은 진실이야. 연하는 소리쳤습니다. 강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두 사람의 고백, 10년을 숨겨온 마음, 10년 전부터, 아니 처음 교수님을 뵌 그날부터 저는 교수님만 보았습니다. 강산 씨, 교수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 삶의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강산도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포옹. 교수님. 강산은 연하를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산 씨. 연하도 강산을 꽉 안았습니다.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산은 천천히 연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교수님, 제가 감히. 강산은 연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산을 바라봤습니다. 강산 씨. 강산도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산은 연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연하는 강산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입맞춤은 길고 깊었습니다. 그날 강산은 연하의 저고리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5년 전 동굴에서처럼 그냥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100배, 1000배를 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산의 손이 저고리에서 빠져나올 무렵 강산의 손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연하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교수님. 하지만 오늘 밤만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강산은 연하를 다시 안았습니다. 저도 교수님과.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강산이 등을 기대게 하고 연하는 강산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5년 전 동굴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강산 씨. 예, 교수님. 10년 전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널 때 어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가까이서 느꼈으니까요. 나도 그때 느꼈어요. 이상한 떨림을. 연하는 강산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네요. 교수님 때문입니다. 나도 내 심장도 뛰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동굴에서 당신 옷을 덮고 있을 때 연하가 말했습니다. 당신 냄새가 났어요. 그게 좋았어요. 교수님, 지금도
당신 냄새가 나요. 연하는 강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안심이 돼요. 강산은 연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교수님만 사랑할 겁니다. 나도 당신만.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함께 있었습니다. 말하고 안고 입 맞추고 10년을 기다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수님과 강산이 매화나무 아래서. 말도 안 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박 판서의 부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연하가 머슴가? 부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연하의 방을 지켰습니다. 과연 연하는 밤중에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인은 뒤를 밟았습니다. 연하는 매화나무로 향했습니다. 강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입 맞췄습니다.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하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요? 연하가 강산이와. 부인은 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박 판서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서 껴안고 입 맞추는 것을. 박 판서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당장 그놈을 처벌해야겠소. 잠깐만요, 여보.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혼인이 코앞인데. 김정승 댁에서 알면. 그럼 어쩌란 말이오.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강산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연하는 혼례 전까지 방에 가둬야 합니다. 박 판서는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그 전에 강산을 불러야겠소. 다음 날 아침 강산은 박 판서 앞에 불려갔습니다. 강산. 예, 대감마님.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강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다. 내가 감히 내 딸을. 박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같은 천한 놈이 양반과 규수를 더럽혔다. 저는 규수님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강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규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머슴 주제에 사랑을 안다고? 예, 압니다. 10년 전부터 규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박 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부터라고? 예. 개울을 건널 때 규수님을 업었던 그날부터, 산속에서 규수님을 지켰던 그날부터 저는 규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변명이 되느냐? 변명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강산은 박 판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양반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히. 박 판서가 강산을 때렸습니다. 강산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다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규수님은 무죄입니다. 무죄? 내 놈과 정을 통하고도 저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박 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너는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난다. 제주도로. 제주도.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강산은 무너졌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에서 가장 먼 곳. 바다 건너. 다시는 교수님을 볼 수 없는 곳. 대감마님, 교수님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안 된다. 연하는 이미 방에 갇혀 있다. 제발, 가거라. 강산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방에 갇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강산이 제주도로 보내진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하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강산 씨.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산도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편지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품에 간직했던 편지. 교수님. 강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산아. 작은 목소리. 강산은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창문을 부수고 나왔어. 연하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교수님, 강산은 연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연하의 손을 봤습니다. 유리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연하는 울었습니다. 강산은 천으로 연하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 이 정도는. 교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아니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연하는 강산을 안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 후회하지 않아. 강산도 연하를 안았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내일 떠납니다. 알아. 들었어. 제주도로. 안 돼. 가지 마. 가야 합니다. 안 가면 교수님이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도. 연하는 강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같이 도망가요. 교수님, 같이 도망가서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교수님께서는 양반가 교수이십니다. 저 같은 자와 도망가시면 평생 고생만 하실 겁니다. 상관없어. 당신과 함께라면. 안 됩니다. 강산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행복해 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강산은 연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교수님, 저를 잊으십시오. 못 잊어. 절대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강산은 연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눈에, 볼에, 코에, 마지막으로 입술에. 가장 깊고 긴 입맞춤이었습니다. 작별의 입맞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강산은 연하를 안았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평생토록. 나도 사랑해. 영원히. 10년 전 교수님을 처음 업었을 때부터 제 인생은 교수님이었습니다. 나도 그때부터 당신이었어. 5년 전 산속에서 교수님을 지켰을 때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도 그때 깨달았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 말을 맞댔습니다. 교수님, 제가 없어도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연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산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하는 떠나야 했습니다. 가봐야 해. 예.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강산 씨. 예, 교수님. 10년 동안 고마웠어.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저도 교수님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포옹, 마지막 입맞춤. 사랑해. 사랑합니다.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교수님을 위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10년을 함께했지만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사실 강산과 연하는 어느 날 자정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물레방아 근처에서 그들은 일생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규슈와 머슴을 떠나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을 그들은 물레방아 근처에서 나누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연하 씨 어떤 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하 씨 이제 강산에겐 규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얼마 후 강산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었습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강산은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연하 씨, 안녕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결국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의 김정승댁으로 화려한 가마, 아름다운 혼례복. 하지만 연하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전주를 떠났습니다. 강산이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가마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웠습니다. 연하는 매일 강산을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강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산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야.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강산은 제주도에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죽은 것입니다. 연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산 씨, 강산 씨,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이냐? 하지만 연하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기로, 속세를 떠나기로. 시어머님,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뭐라고?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연하는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전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산속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 속세에 미련이 없습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연하의 눈을 봤습니다.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려 하십니까? 예. 하지만 슬픔을 피해 출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아 있습니까?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하는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법명은 연하. 절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주에서 가져온 매화나무. 강산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매화나무. 매일 매화나무를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마치 강산을 돌보듯 그리고 매화꽃이 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강산씨,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10년 후, 연하는 여전히 절에 있었습니다. 31살이 되었습니다. 매화나무는 크게 자랐습니다.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소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 나무가 뭔가요? 매화나무란다. 예쁘다. 스님은 왜 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연하는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스님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단다. 사랑이요? 그래. 그분과 이 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지. 그분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 하지만 괜찮단다. 이 나무가 피어날 때마다 그분을 만나니까. 정말요? 그래. 꽃잎 하나하나에 그분의 미소가 있고 향기 속에 그분의 목소리가 있단다. 소녀는 매화꽃을 만졌습니다. 스님, 그분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 많이 사랑했단다. 지금도. 그날 밤 연하는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강산씨,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연하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무릎 위에 마치 강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소, 교수님. 연하는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했으니. 꽃잎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 강산씨, 저 별이 당신이죠? 저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는 신분 같은 거 없겠죠? 그때는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강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요, 교수님. 기다리고 있소.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을 나눈 것은 단 몇 달. 하지만 그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 느꼈던 떨림, 산속에서 나누었던 온기,
매화나무 아래서 고백했던 사랑.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연하는 평생 강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산도 죽는 순간까지 연하를 그리워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요. 매화꽃이 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신분을 넘어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가혹하다. 10년을 함께했지만 평생을 그리워했다. 그럼에도 사랑했다는 것.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